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재미있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는 게 왜 이리 재미없지?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보는 북 카운셀러 책카피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일을 루틴으로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웹툰 작가 이종범 씨가 했던 슬럼프의 정의가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럼프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로해서 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쉬면 간단히 이 슬럼프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슬럼프가 온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나?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사람과 살고 있나? 나는 왜 이 사람과 사귀고 있나? 나는 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걸 슬럼프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냥 쉬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잃어버릴 때 오는 슬럼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주부들에게도 슬럼프가 옵니다. 문득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나? 무슨 의미가 있지? 이때 슬럼프가 온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도 밥 해야지.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밥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와, 애들과 놀아야지. 오늘은 어떻게 재밌게 해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도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어머니들이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자식 새끼들 다 키워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때 슬럼프인 것입니다.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슬럼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재미있는 일을 하다가도 이걸 하고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슬럼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미 없다고 운동하거나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웃긴 이야기인데 직장인들 중에 슬럼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돈 때문에 일한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권력도 재미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슬럼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슬럼프의 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슬럼프면 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득 왜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들 때 바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책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나에게 말해주는 생각들, 정의경 지음, 지식과 감성 출발. 이 책은 우리들이 생각한 이 주제에 대해서 작은 답을 주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사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산 벌레가 아닙니다. 이 책이 하루살이에 대해서 참 의미 있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 주제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루살이는 최대 3주를 살 수 있다. 하루살이는 먹지 않는다. 입이 태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루살이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다른 하루살이가 날기 때문이다. 단지 그뿐이다. 하루살이는 다른 놈들을 따라 바쁘게 허공을 맴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오늘 주제에 대해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다른 하루살이가 날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단 며칠을 날아보려고 1년의 세월을 물속에서 유충으로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남들의 뒤만 정신없이 쫓다가 지쳐서 죽는다. 이게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재미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을 때 이 하루살이의 이야기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부모님 때문에 이렇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나? 다들 공부하니까. 나는 왜 이 사람과 살고 있나? 때가 되고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니까. 나는 왜 이 사람과 사귀고 있나? 나는 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루살이가 나는 이유는 단지 다른 놈들을 따라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운동하니까 따라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시작했던 것들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이것을 하니까, 남들이 책을 보니까, 남들처럼,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남들이 다이어트 하니까, 남들이 뭐 하니까, 나의 목표가 없는 것은, 그리고 나의 목적이 없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했던 거 따라하는 것은 지쳐서 포기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한 미국의 통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무려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13%만 확실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다고 했던 이 사람의 말 속에도 그 사람들은 돈이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즐기고 재미있는 일을 찾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남들이 하는 것 쫓아가다가 지쳐서 죽는 이 하루살이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하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조금은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라.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고 북 카운셀러 책 카피는 제안해 봅니다. 책에서 답을 찾아보는 북 카운셀러 책 카피.